이 철인 3종 하면 하와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저는 기절한 적도 있어요. 오, 진짜요? 아무래도 저나 지환이는 철인 3종 엘리트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봐야 돼요. 수영하다 잡아당기고 막 올라타고. 올라탄다고요, 수영하는데? 저는 안 써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신발값만 시합 중에 오버히트 하는 선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많이 맞아봤습니다, 사이클 타다가. 스포츠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스포츠파이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진세민입니다. 자, 요즘 아임복서나 피지컬 아시아 등 극한 체력에 도전하는 예능이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사람들이 도전하는 걸 보면서 같이 뿌듯해하고 나도 해볼까? 라고 자극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극한의 체력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철인 3종의 세계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철인 3종에 대한 다양한 얘기 들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철인 3종 코치와 선수를 하고 있고 가끔 해설위원과 축구도 하고 있는 철인 3종 전 국가대표 대한민국 최초 올림피언 허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있으면 애아빠가 되는 철인 3종 경력 30년 정도 되는 전 국가대표 김지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애아빠가 되신다고요? 네, 이제 한 달 반 있으면은 곧 있으면 태어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철인 3종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거는. 사실 제가 이 스포츠파의 두 번째 종목으로 이 철인 3종이라고 됐을 때 공부가 하고 싶어서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철인 3종에 대해서 깊숙이 다루는 토크 프로그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이 철인 3종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부터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한테까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철인 3종이 요즘 참가자도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게 철인 3종에 대해서 다루는 컨텐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오늘 철인 3종에 대해서 많이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철인 3종을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 네,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번 재밌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말 큰 감명을 받았던 무쇠소녀단에서도 철인 3종에 도전했는데 진짜 거기서 코치로도 활동하셨잖아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사실 선수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이 초보자들을 제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배우분들이 또 열심히 또 임해주시고 참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 무사 완주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기쁘게 프로그램을 좀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원래 감성적이지 않은데 저도 눈물이 이제 또르르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철인 3종이 굉장히 비인기 종목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미디어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뭐 비인기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인지 스포츠였죠. 왜냐면 사람들 자체가 인지를 못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만큼 발전한 거는 참 저희가 봐도 기분이 좋아요. 철인 3종, 정확히 어떤 스포츠인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철인 3종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 이 세 종목을 연달아 연속으로 하게 되는 종목이고요. 철인 3종을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극한, 힘듦, 그리고 이제 체력 이런 걸 떠올리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스피드도 필요하고 그래 전략적이고 그래 페이스 조절도 필요한 이런 종합적인 스포츠예요. 수영, 사이클, 달리기 이 세 개를 연속적으로 한다부터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 것 같은데 그 역사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철인 3종 역사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 제일 강하냐라는 논쟁으로 시작된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1974년 샌디에고에서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우리도 한번 이어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첫 철인 3종 트라이슬론 대회가 열렸고 하와이도 중요합니다. 네, 이 철인 3종 하면 하와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 1978년도에 미 해군들 우리 누가 제일 강한지 또 겨뤄보자.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강한 거를 이렇게 겨루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도 누가 제일 강한지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라고 해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러프워터 수영 3.8km, 사이클은 180km를 타고 호놀룰루 마라톤 42.195km 이렇게 겨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언맨이라고 칭호를 줬다고 하네요. 완주한 사람들한테. 초기 철인 3종은 이제 장거리 코스, 길게 하는 그 코스 하나였다면은 요즘에는 또 입문자들이 좀 진입하기 쉽게 코스가 많이 짧아진 코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최근에는 그 T100이라고 100km를 이제 3가지 종목으로 나눠서 그런 종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종목만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 러닝을 워낙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 타실 줄 아는 분들 많고 또 수영하실 줄 아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만으로 생각해봤을 때 뭔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요즘 특히나 러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러닝 하시는 분의 최종 목표가 철인삼종이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철인삼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사람들이 다가오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은 이 철인삼종이라는 종목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에너지가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힘들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저를 유아스포츠단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수영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유아스포츠단을 보냈고,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철인삼종 선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철인삼종을 접하게 됐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대한철인삼종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처음으로 이제 뛰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었죠. 와. 저도 철인삼종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형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물에 빠져서 죽지는 말아라 해가지고 수영을 먼저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인가 학교 대표로 육상대회를 나갔는데 꽤 좋은 성적을 거둔 거예요. 아버지께서 수영과 달리기 이 2가지 종목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한테 권유를 했어요. 한번 철인삼종 한번 해볼래? 제가 그때 당시에 수영하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뛰는 것도 너무 좋아했다 보니까 하겠습니다 했죠. 근데 웬걸 이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흔치 않잖아요. 보통 수영장에서만 수영을 하다가 뭐 강에서도 수영하고 호수에서 수영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어쨌든 철인삼종이다 보니까 종목도 3개잖아요. 그럼 각 종목의 훈련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3종목을 하루에 다 하려고 해요. 아, 매일매일요? 매일매일이요. 근데 이제 선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뭐 2종목만 하는 경우도 있고 1종목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간으로 따지면 훈련 시간이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돼요. 뭐 최대로 할 때는 더 그 이상 할 때도 있고 한 45시간, 50시간까지 할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0에서 한 40시간 정도 훈련량을 가져가요. 또 주변에 또 김동현님이던가 또 최민호님이던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2달 정도 딱 준비를 해서 철인삼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인 분들이 입문을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동현이 형이나 최민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2달 동안 선수만큼 훈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일반 분들께서 처음에 접하실 때 사실 매일 훈련은 할 수 없잖아요. 뭐 일주일에 2번 정도, 3번 정도만 해도 저는 완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너무 짧은 기간보다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준비를 좀 하셔야 본인 몸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저도 최소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어려운 종목이 아닙니다.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만 하시면 누구든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로 치러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형식이 갖춰져 있긴 해요. 이제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이어서 하는 종목이고 그 안에 바꿈터라는 게 있어요. 전환구역이라고 있는데 이 바꿈터 기록까지 이제 총 기록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엘리트 선수들은 그 바꿈 기록이 되게 중요해요. 바꿈터에서 신발을 조금 늦게 신거나 헬멧을 조금 늦게 썼을 때 선두 그룹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바꿈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수들은 뭐 하루하루 그 본인의 루틴처럼 매일 연습을 하고 있어요.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 바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보온복을 입었다면 보온복도 벗어야 되고 그 보온복을 또 바구니에 넣어야 되고 근데 그 선수가 급하다 보니까
그걸 바구니에 넣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선수가 있어요. 이제 거리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제 평균 15초 정도의 페널티를 받아서 달리는 중간에 멈춰가지고 15초 동안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오. 바꿈터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선수들의 사이클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 크게 안 뜨면 남의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죠, 이제. 네. 이제 경기 설명회라는 걸 시합 전에 하는데 경기 설명회를 꼭 들어야지 그날 경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기 설명회를 참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정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목별로 또 시간 제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전체 시간 제한이라던가 좀 지켜야 되는 게 있을까요? 올림픽 코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근데 이게 컷오프 시간이 있어요. 컷오프라고 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종목을 완주하지 못하면 다음 종목을 진행을 못하게 해요. 전체 시간 제한이 아니라 이제 종목별로도 따로 있네요. 네, 종목별로 일단 국내에선 가장 큰 대회가 이제 통영이거든요. 그 무쇠소녀단이 뛰었던 대회 있죠. 네. 이 수영 컷오프 시간이 50분이에요. 50분. 근데 그때 진서연 선수가 49분 몇 초로 통과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컷오프 시간이 대회마다 달라요. 그래서 경기 전에 경기 설명회를 꼭 들어야 되는 이유가 본인의 컷오프 시간을 알아야 되는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천인삼종 경기를 준비하실 때 페이스 설정을 잘 해놓고 뛰시면 되게 경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페이스라고 하시니까 또 궁금했던 게 요즘은 이 스마트 시계로 자기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대회를 할 때 그런 장비도 낄 수 있나요? 엘리트 선수는 착용을 못해요. 네, 엘리트 선수는 수영할 때 몸싸움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물 속에서 전쟁이거든요. 저는 기절한 적도 있어요. 오, 진짜요? 발에 제대로 맞아가지고. 아무래도 저나 지환이는 철인 3종 엘리트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 선수들이 아시안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보다 체구가 작으니까 수영하다 잡아당기고 막 올라타고. 올라탄다고요, 수영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많이 참았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같이 많이 싸웠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그랬던 적이 있었죠. 저는 안 썼어요.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내가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러닝이나 수영은 이제 맨몸으로 하는 거니까 걱정이 없는데 자전거에 그런 결함이 생겼을 때도 내가 고쳐야 되는 건가요? 사이클 타는 중에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체인이 뭐 빠지거나 뭐 기계 결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선수 본인이 휠 스탑 존이라고 해서 본인의 휠을 가를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인의 휠을 갈아야 되는데 그거를 갈 줄 모르면 사실 그 휠 스탑 존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비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자전거를 들었을 때 그 가격도 조금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비싸죠. 자전거가 되게 고가예요. 그 거의 뭐 경차 아니면 중형차 한 대 값 정도의 요즘에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물론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는. 근데 그게 왜 비싸냐면 사이클뿐만 아니고 뭐 선수들 유니폼이나 러닝 슈즈도 그렇겠지만 되게 경량화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이 경량화에 초점을 맞추려면 이 카본이라는 탄소 섬유를 써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고가라고 해서 본인한테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장비나 이런 거를 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장비가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장비가 없으면은 이제 시합을 제대로 뛰지 못할 정도로 더구나 또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그 장비의 덕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카보나 신어보셨어요? 카보나 신어보면 정말 느낌이 달라요. 2017년도에 제가 처음 카보나를 신어봤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좋겠어 라는 그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지면을 치고 올라오는 이 탄성이나 이런 게 저희가 평소에 신던 레이싱화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지환이는 그 카보나 나오고 한 1년 정도는 안 신었을 거예요. 진짜요? 일단은 가격대가 이제 신발을 이제 시합 한두 번 뛰면은 다시 또 바꿔야 되고 그러거든요. 왜요? 이제 신발이 조금이라도 탄성을 잃어버리면 이 시합 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수들은 대회를 한두 번 뛰고 나면 그 신발을 연습하러 내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신발값만
거의 한 300 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워낙 장거리로 치러지다 보니까 허기가 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에너지도 많이 소모해서 특별히 먹는 식량도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선수들이 이제 스포츠 뉴트리션이라고 해가지고 시합 중에 저희가 주로 쓰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그 탄수화물이 저희가 고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소비되는 에너지원인데 그 탄수화물을 일정 시간에 계속 섭취를 해줘야 돼요. 만약 그걸 못 해주면 후반부에 갈수록 선수의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훈련을 잘 해놔도 스포츠 뉴트리션을 제대로 못 해놓으면 후반에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뉴트리션을 뭐 무작정 먹으면 안 되고요. 본인한테 맞는 제품, 어떻게 계획을 짜고 시합 때 할 건지를 연습 때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위장 트러블이 일어나서 시합 중에 오버히트 하는 선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 많이 맞아봤습니다. 사이클 타다가. 정말이에요. 실화예요. 사이클 타면서 해외 선수들이 앞에서 오버히트 하면서 타요. 사이클을. 빨리 날아가면 이렇게 네, 맞는 그러니까 거죠. 뒤에 있는 선수는 맞는 거죠. 그런 경우 많아요. 안경 이렇게 닦고 그냥 다해서 달리시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고글을 안 써가지고 그냥 제대로 맞고 하는. 그 선수들은 이제 본인한테 좀 과하게 그 탄수화물 젤이나 드링크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천인삼종은 이제 겨울 스포츠가 아니고 여름에 하는 스포츠잖아요. 굉장히 더운 날에 이제 시합을 많이 뛰는데 제가 땀이 진짜 엄청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대략 몸무게가 한 72kg 정도 돼요. 그러면 저녁에 끝날 때 몸무게 재면 한 67, 68 이렇게 막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살이 빠진 게 아니고 그냥 다 수분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너무 그 체중 변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도 없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온 음료를 훈련 중이나 전중 후로 해가지고 섭취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 아쉽거나 포기하고 싶다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시나요? 때려치고 싶다 생각할 때도 분명히 많은데 옛날에 힘들 때 지환이랑 훈련하다가 사이클 타고 어디 쭉 가가지고 감독님 안 보이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고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한 번씩 해야 돼요. 소소한 일탈. 소소한 일탈.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감독님도 아셔요. 그렇다고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오늘 저기 너무 힘드니까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자라고 해도 80km는 타는 거예요, 사이클을. 이제 그 힘든 거, 고되고 힘든 거를 견뎌내고 마지막에 그 목표를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또 이때다라는 순간도 있을까요? 전 아무래도 런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런던 올림픽 출전 자체가 사실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저밖에 없고 또 이게 그만큼 출전이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세계 랭킹 50위 안에 들어야만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 런던 올림픽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올림픽을 출전하기 위해서 거의 2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포인트를 땄던 것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고 저랑 많은 선수들이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대회에서 그걸 확정짓고 정말 그 호텔 방에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 2년 동안 대회를 정말 많이 뛰거든요. 거의 한 40번 정도 뛰는 것 같은데, 40번 정도 뛰는데 이제 국내에선 대회가 안 열리니까 이제 해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때는 한국에 있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원님은 약간 인생에서 가장 떠올려 봤을 때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세요? 저는 뭐 잘했던 시합보다는 유럽에서 뛰었던 시합, 거의 모든 시합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지만 이제 해외에 비한다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해외는 이제 시합장 자체가 천인삼종은 굉장히 넓은데 그 넓은 공간을 거의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하는데 그 응원 소리 때문에 선수인 제가 소름이 끼쳤었어요. 제가 최고의 경기를 뽑자면은 응원이 많았던 유럽에서 있었던 거의 모든 시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아까 또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특별히 풍경이 기억에 남는 그런 대회나 국내 대회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얻는 힐링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첫 유럽이 스위스 로잔이었거든요. 2006년도에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스위스 로잔을 잊질 못해요.
그 공항에 내려서 그 냄새나 그다음에 그 경기장이나 물이 너무 맑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대부분이 그 빙하가 녹아서 그런지 뭐 어떻게 이렇게 맑잖아요. 에메랄드빛. 그런 데서 수영을 또 처음 해봤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통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영은 뭐 모든 동호인분들도 아름다워하고 철인삼종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합인데다가 지역에 둘레를 도는 시합이 얼마 없거든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영이 가장 아름답지 않나 싶어요. 자연이 아름다운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도심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2010년에 63빌딩 앞에서 세계 선수권이 열렸었어요. 철인 3종. 그래서 한강에서 수영하고 여의도 그 안에서 사이클을 타고 그다음에 한강에서 이제 달리기 10km를 뛰었었는데 그때 63빌딩이 아주 아름답게 보였죠. 사실 요즘 뭐 쉬엄쉬엄 철인 3종 한강 축제처럼 이렇게 가벼운 축제들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조금 더 즐길 수 있도록 허들 자체를 낮추는 이런 시도가 많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시도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봐요. 철인 3종이라고 하면 극한의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문턱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러려면 이런 슬로우 대회가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속돼 있는 부산에서도 그 슬로우 철인 3종 대회가 열렸었는데 저는 직접 참가를 했어요. 그때 제가 자전거를 천천히 타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저를 추월하면서 아싸 나 허민호 추월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대회가 많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는 나중에 선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지금 보고 있을까요? 꼭 선수가 되거라.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시험시험 철인삼종 축제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2번을 참여를 했었는데 너 올해도 했어? 물론 아내가 뛰고 싶다고 해서 같이 뛰었는데 정말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런 타는 걸 모습을 보면서 아싸 허민은 이겼다 했던 그런 어린 선수들처럼 그 유소년들이 이제 철인삼종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축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컷오프라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하다가 힘들면 쉬어도 되고 뭐 옆에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컷오프 없는 대회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주해냈을 때 그 성취감까지. 요즘 이제 극한 스포츠 챌린지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저도 사실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생명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초의 수직 마라톤 63런 챌린지입니다. 63빌딩을 무려 6번 오르는 챌린지인데 6번이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네, 6번 올라서 1494m를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매년 6월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여기 그 관계자분들 계시는데 불러만 주시면 저희는 6번이 아니고 60번도 가능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 정도로 저희도 많이 뛸 수 있으니까 불러만 주십시오. 그럼요. 한번 해보지 않았나? 해봤습니다. 진짜요? 아내가 또 아내가 사랑꾼이야. 네, 이걸 또 참여한다고 해서 저는 한 번만 올라가는 거를 참여를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운동 종목이다 보니까 추천하시죠? 당연하죠. 추천합니다. 이렇게 또 극한 챌린지 열풍이 또 최근에 많이 불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기가 이제 슬슬 뜨거워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인기가 엄청나잖아요. 입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 스포츠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뭐 미국에서는 거의 국민 스포츠로 불릴 정도로 철인 3종이 인기가 많고 전지훈련을 가다 보면은 이제 선수들만 훈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동네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 녹아내려져 있는 거죠. 두 분도 해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철인 3종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철인 3종이 뭐 인기가 많아진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더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의 실력도 올라와야 된다. 국내 철인 3종 선수들이 선수층이 되게 얇아요. 그래요? 네, 선수층이 두꺼워지려면 일단 유소년 선수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우 대회나 유소년 대회를 많이 개최를 해서 또 거기서 재능 있는 선수를 데려오고 그러면은 철인 3종이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 AI가 대세잖아요. 맞아요. 사실 본인의 건강은 AI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본인이 그 운동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성취와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철인 3종이 더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닝 붐처럼 예, 철인 3종 붐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가령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참가 신청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철인 3종은 이미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들이 굉장히 더 다양해지고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참가 신청의 문턱이 높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높아요. 거의 63빌딩만 해요. 진짜로 높아요. 5분도 안 돼서 참가 신청이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인기가 많다는 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저도 막 도전 욕구가 지금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철인 3종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허민호 선수는 다시 멋지게 복귀를 하셨고 또 김지환 선수는 아직도 랭킹 1위란 타이틀답게 멋지게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앞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철인 3종 선수와 코치를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플레잉 코치를 하고 있는데 선수로서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는 못 내도 다시 복귀한 만큼 이제 하루하루 좀 소중하게 훈련도 하고 대회에 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지도자를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도하고 있는 선수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지도할 선수들이 제2의 허민호처럼 올림픽에 출전을 시키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분명 우리나라에서 또 올림피언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저는 장거리 코스에 좀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70.3을 시작으로 아이언맨까지도 뭐 도전을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제 꿈이 그거예요. 아이가 인지할 때쯤에 제가 아이언맨 경기에서 완주를 해서 이제 꼬린 지점에서 같이 사진 찍는 거. 우와.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철인 3종이 진짜 일상에 녹아내려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거는 솔직히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나 이런 매너, 예절 이런 것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그 발전을 해 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두 분과 함께라면 이 철인 3종의 미래가 아주 밝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완주를 해본 사람만 아는 세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철인 3종 완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철인 3종이 육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완주하는 것 자체가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과 같다고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완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스포츠파이 공식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철인 3종을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극한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에겐 내 자신의 한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계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서 부담 없이 철인 3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인 3종이 굉장히 매력이 다양한 스포츠다.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완주를 하게 되면 도전하십시오. 이 시작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철인 3종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철인 3종을 완주를 했을 때 그 느껴지는 성취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도전과 성취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스포츠파이에 출연하셔서 함께 하신 소감이 또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로 철인 3종을 다뤄준 게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철인 3종을 심층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다들 꼭 도전하십시오. 도전 전도사신 것 같아요. 철인 3종 꼭 해보십시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좀 더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는데 좀 더 이런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시간이 또 생긴다면 저를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언젠가는 이 철인 3종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순간을 맞으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도전과 일상에 영감을 주는 다양한 스포츠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